뜨겁게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여러분이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대했을 텐데 이렇게 한번 가끔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설교를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 선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부터 파리에서 파리 뱀 스쿨이라고 파리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그 한 주간 합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5회째인데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 이 내용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늘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니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달엔 조금 뜸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과 잘 시점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나누려고 하나님 주신 시간이다 생각하고 벌써 5회째 됐는데 한 번도 구체로 나눈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그래서 오늘은 그 파리 뱀스쿨에 대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동안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보고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파리 뱀스쿨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브로큰족의 뱀어들을 즉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동원하자 하는 큰 목적으로 세웠고요. 특별히 젊은이들 이제 직업적인 선교사가 잘 이렇게 팔로업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젊은이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타문화권에서 비즈니스의 방법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파리 뱀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사실은 파리 뱀스쿨은 그룹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브로큰 선교회가 주관을 하고요. 브로큰 선교 행정적인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이것을 이제 동역하고 동원하고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 뱀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 중에 늘 벌써 한 10년 전 우리가 뱀이란 용어가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아직도 뱀이란 단어를 그 뱀 장사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 뱀탕 끓여요? 맨날 그러고 뭐 그런 분들 그 의미를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뭐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 포 미션은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비로 쓰는 이런 선교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사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아직 한 10년 정도 아직도 비즈니스 선교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분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루고 이분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분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드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방법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곳곳에 이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의기투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로큰 선교회는 브로큰적인 젊은이 동원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일에 같이 하고 또 뱀어들은 자기와 같은 뱀어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표적으로 처음엔 송창섭 선생님이라고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사기했던 분이 또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는 신열방 선교사님 모로코에 신열방 선교사님 이렇게 주축이 되면서 이제 특별히 같이 함께 우리 보나콤의 강동진 목사님 다 이제 GS라는 그 이 비즈니스 선교의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요르단에서 각 선교지에서도 모라비안 선교 비즈니스 학교라는 학교도 한 10여 년 정도 있었거든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전통적인 선교하다 비즈니스 방법을 바꿀 때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그분들 학교 제스나 모라비안 학교를 통해서 많이 베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던 분들이죠. 지금 여기에 소개된 분들 몇 분이 이동호 교수님, 한동대교 이동호 교수님, 또 이민동 교수님, 또 이 민선욱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래서 동원과 강사진은 기존에 배움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 학교를 운영하고 이제 행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은 불로건 선교회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교장을 맡은 거예요. 사실 교장은 제가 하기보다는 배움 운동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는 주체가 불로건 선교회니까 불로건 선교회는 불로건 지역 특별히 프랑스와 서부 아프리카 또 북아프리카에 많은 배모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기투합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이 생긴 학교가 파리 뱀스쿨이에요.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주로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배머들을 동원하게 하는 운동이고 또 젊은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큰 목적입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동원할까?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를 어떻게 좀 통해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선교사를 감당할까? 제가 끝나는 부분이 좀 뱀 선교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여러 다양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좀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 1회 시작했는데 2020년 딱 들어서면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6월 달에는 뭐 꼼짝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회하고 2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여전히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안 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효과적이긴 해서 온라인 일주일에 한 8주 거쳐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때 2기고요. 근데 2022년도가 3기고 2023년도가 4기고 올해 2024년도가 5기가 됩니다. 5번째 했습니다. 주로 학생은 정원은 원래 20명인데 강사진과 스텝하면 한 20명에 40명이 5박 6일 동안 완전히 합숙 프로그램 호텔이나 올해는 이때까지 호텔에 했는데 이번에는 파리 침례교 수양관에서 진행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투숙객들과 함께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하는 행사에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파리 침례교 수양관은 완전 독립적인 조그만 약간 성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데서 뭐 우리끼리만 한 사람도 뭐 다른 외부인이 없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파리에서 한 100km 정도 돼서 1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한 2시간 거의 밀릴 때는 좀 먼 것이 험이긴 했지만 라이드 하는 게 좀 픽업하는 게 어려웠지만 우리끼리 한 5박 6일 동안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 집중력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파리 침례교 수양관에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리 침례 수양관에서 했습니다. 뭐 픽업하는 것만 잘하면 내년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참가 인원을 좀 보면 학생이 17명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1월 달, 2월 달부터 24명까지 이렇게 등록이 됐었는데 1년 동안 모집하니까 미리 막 등록했다가 마지막에 일이 생긴 사람이 자꾸 한 7, 8명이 취소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17명이 됐죠. 아니면 처음에는 야, 20명이 원래 정원인데 이거 오버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 5명은 늘 유연성을 두고 있거든요. 20명이 그 정원인데 정말 꼭 해야 될 사람이 25명까지 이렇게 왜 많이 받지 못하느냐면 전부 멘토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함께 한꺼번에 그래서 강사진이 더 많습니다. 학생 수보다 사실 스텝이랑 합해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떨어지고 17분이 아마 파리 올림픽 때문에 비행기 값이 올라가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소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수진 14분, 스텝진 3명, 총 한 34명의 경우에 참여했는데요. 스텝은 사실 총괄하는 것은 우리 프랑스 지부장으로 지금 사역하는 지세반 선교사님이 이 모든 이 행정적인 것, 또 이 모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총지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세반 선교사님과 이번에 스텝이 사실 몇 분이 섭외됐었는데 오지 못해서 이번에 현장에서 목양 장로교 자매님 2분을 스텝으로 모셔서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따지고 한 14분인데 가족까지 치면 20명이 오셨어요. 한 14분이 가족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예. 한번 교수님들을 좀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이제 학생들의 비전을 심어주는 이 정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비전을 심어주는 강동지 목사님이에요. 보나콤의 자기 스스로 농부 목사 이렇게 또 목수 목사 이렇게 하나님이 농부셨습니다. 이렇게 늘 시작하는 그래서 저도 농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수였습니다. 예, 저도 목수입니다. 이렇게 늘 시작하는 목사님이 강동진 목사님인데 아마 양계로 많이 알려졌고 지금은 여러 가지 농사로 하고 또 선교사님 집을 많이 짓고 지금 대안학교도 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어떻게 하든지 돕는 그런 선교사로 좀 사역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진으로는 이동우 교수님이 한동대 코칭 교수님이신데 주로 이 일에 모든 이 프로그램을 짜고 또 디자인하는 분이 이동우 교수님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뱀을 하는 경영 비즈니스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문성을 해주는 분이 민성욱 교수님이랑 이동호 교수님이 이 일을 전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교수님은 한동도의 전체 코칭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민성욱 교수님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경영학 교수거든요. 마케팅 교수거든요. 학과장이기도 하고 전문성이 한 10여 년 이상 뱀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민동 교수님은 히튼 칼리지의 기독교 대학이죠. 히튼 칼리지 경영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비즈니스와 뱀에 대해서 연구해서 아주 탁월하게 강의하시는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수 장로님도 좀 아시면 알 거예요. 킥선 대표로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캐나다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주 사업을 해죠. 고사리 사업을 원주민이 따오는 고사리를 팔아서 회사를 만들어서 원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김진수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번에 온라인으로 강의했어요. 직접 오지는 못하고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하시느라고 강의하셨고요. 이제 이런 분들인데 올해 좀 함께 참여한 분들 중에 좀 교수진으로 이종찬 교수님은 LA에서 아주 유력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를 완전히 뱀 회사로 키웠고 또 많은 뱀어들을 양육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교수님이고요. 이봉리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좀 사역하고 있는데 선교사하면서 완전 뱀어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크게 하고 있는 사업장을 캄보디아에서 주로 농촌에서 뭐 여러 가지 채취하는 것들로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현지인들의 농사 지은 것을 잘 걷어들여서 그것을 물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크게 옛날에 아주 증권가에서 이름 날리던 분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황재명 목사님도 주로 재정의 돈에 대해서 주로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인데 늦게 하나님 부름 받으신 목회하시지만 또 재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황재명 목사님께서 참여하셨고요. 그다음 올려줘 보실래요? 그리고 뭐 저는 그 주로 멘토링을 주로 하고 있고 개예배, 폐예배 또 브로큰 선교에 대해서 항상 제가 하는 과목은 첫 문을 열 때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폐예배, 브로큰 선교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한 이 청년들이 실제 선교지를 선택할 때 브로큰 소개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혜광 선교사님이 강의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사정을 오지는 못하셔서 이분이 주로 지금 주사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모로코에서 메딜 글로벌을 크게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 파리 뱀스쿨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모로코가 하나의 뱀빛 공동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뱀어들이 오면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선교하는 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인턴 과정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신일방 선교사님. 올해 새로 좀 참여한 분이 있다면 오인혜 선교사는 이집트에서 뱀을 잘하고 있는 사례 발표로 오셨는데 이번에 남편이 맹장에 걸리는 바람에 오늘 강의는 하지 못했지만 참여했었습니다. 민선혜 대표는 민선욱 교수님의 아내인데 가스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남편은 교수시고 뱀 또 아내는 실제로 그 뱀을 적용해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대표입니다. 정유진 변호사는 작년에 학생으로 왔는데 학생으로 와서 듣자마자 바로 창업을 해서 로펌 회사를 크게 파리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만약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면 이분을 찾아가면 됩니다. 작년에 학생으로 와가지고 변호사였거든요. 로펌에 소속해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이분이 헌신했어요. 그래서 로펌을 자기가 창업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막 창업이 들었던 학생들이 창업을 하니 그게 모델이고 그분들이 또 사례 발표자가 돼 교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창업을 했다 하는 사례 발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분들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좀 본다면 여러분 강의 내용이 사실은 그 주로 제일 많은 것이 비즈니스죠. 역시 비즈니스 전문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목들이 한 반 정도는 되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마케팅, 뭐 노무, 세무, 재정 그런 일련의 모든 비즈니스 일련된 모든 스펙트럼을 다 한 번씩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시작부터 창업에 이르는 모든 필요한 과정들을 전문 교수님들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뱀과 비즈니스의 관계, 뱀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전문성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비즈니스 배우면 그냥 일반 사업, 뭐 MBA나 뭐가 다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이렇게 그분들의 강의를 이렇게 MBA 왔나 이렇게 해서 느끼긴 해요. 제가 그 강의를. 그러나 항상 뱀이 동시에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 뱀과 비즈니스가 항상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뱀에 관련된 강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학생들이니까 지금 청년들이니까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에 대한 그 뭐 매일 저녁마다 강도중 목사님이 불지르는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타문화권에서 창업을 하고 또 비즈니스 방법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는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강도중 목사님 비전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관련된 부분이 매일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뱀에 대해서 비즈니스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비전을 나눠요.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기의 비전들을 쫙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미리미리 다 좀 책도 미리 읽어와야 되고요. 강의도 미리 듣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미리 선학습이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선학습이 안 되면 5박 6일 동안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지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멘토링입니다. 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또 어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멘토를 교수님들과 멘토링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좀 개발하는 의미에서 코칭이죠. 코칭해줘요. 1대1로 우리가 강의 중에 계속 픽업해서 1대1로 코칭과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제 창업 아이템을 대회를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창업 발표를 해요. 조별로 조를 나눠서 개인 창업의 비전도 나누지만 이제 조별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창업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이제 설명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설명하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업 아이템 1등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현실성이 있으면 이루어지도록 또 창업 자금까지도 이제 이 배머들이 후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건 학교는 시작이고 이제 여기서 본인들이 자기 비전을 발견하고 헌신하면 이제 인턴으로 뱀으로 뱀비 공동체에 있는 데 가서 인턴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주로 조별 비전 아이템들이 아주 격렬한데요. 상금도 큽니다. 보통 1등 하면 올해는 400유로, 작년에 500유로 준 것 같아요. 6, 7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100유로 벌었습니다. 그러다 4명이 한 조니까 돈을 벌었다고 기뻐하면서 가는데 그거보다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기뻐하는 강사들이 기뻐하는 것은 저 창업은 정말 가능한 창업이고 정말 요즘 말에 대박 치겠다. 뭐 1등한 팀이 바킹이라고 이 프랑스에서 컵밥 장사거든요. 프랑스도 지금은 느긋하게 앉아서 먹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빠른 시간에 먹고 자기 개인 생활을 누리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직 컵밥이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컵밥 아이템으로 프랑스에서 그 아이템으로 내놓았는데 1등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슬림 지역에서 장사하는 그 한국 K-팝이 지금 K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김밥이나 뭐 또 K-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을 가르치는 것은 어디나 지금 K-팝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굉장한 사업 아이템으로 아주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 1등을 했습니다. 전부 이제 발표해서 마지막 날에 대회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정리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또 서로의 각자의 이제 커뮤니티를 만든 다음에 헤어지는 것이 토요일 날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7명이었는데 설문조사는 15명이 냈어요. 한번 학생 평가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학생들 평가는 매우 좋음 10명, 만족스러움 4명, 괜찮음 1명. 뭐 이게 그저 그렇다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자기가 직접 쓰는 것이거든요. 뭐 고르는 게 아니고 매우 좋았다. 만족도가 대단하지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은 정직해요. 정직합니다. 근데 하여튼 매우 좀 그리고 이 뱀스쿨을 추천하겠느냐 파리 뱀스쿨 적극 추천이 10명 그렇다 5명 이렇게 15명 전부 다 추천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모집은 벌써 다 차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벌써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누굴 꼭 추천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뱀을 이해했는가? 사실 뱀에 대해서 어느 뭐 조금은 알고 왔지만 이렇게 한 주간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뱀에 대해서 이해도가 충분히 이해했다 9명, 조금 이해했다 2명, 확신을 가진다 4명 이 정도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뱀 인턴. 자 이제 우리가 목적은 파리 뱀스쿨을 마치고 이제 인턴은 비록 뱀어가 있는 뱀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뱀으로 살아보는 것이죠. 인턴을 거쳐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뱀어로 해야 될 사람인가. 뱀어들은 이럽니다. 진짜 비즈니스를 해야 될 사람은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밀어줘야 되지만 또 말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너는 해서는 안 돼. 인턴하면 그게 확 드러나게 되면 너는 해서는 안 돼. 다른 방법으로. 거기서 아예 커트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턴 지원이 8명이 지원했어요. 15명 중에 지금 8명이 지원해서 이제 어디에 지금 보내야 되는가, 모로코에 보내야 되느냐, 뭐 지금 여러 이집트에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파리에다가 뱀 인턴들을 실습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자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제 리더십 회의가 이제 이번 곧 있게 될 텐데 리더십 회의가 만들어지면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왜 이 파리 뱀스쿨을 약간 꺼려 했는가를 물어보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파리 뱀스쿨에 참여하면 선교사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부담해서 안 참여한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고요. 여기 온 분 친구 청년들 그런 이야기. 또 하나는 늘 우리가 인턴은 모로코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 여기에 좀 이렇게 학생들이 부담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는 아직도 우리 학생 젊은 청년들에겐 좀 꺼리는 땅인가 봐요. 자, 북아프리카는 여러분 유럽이에요. 가본 분들은 알죠. 북아프리카 이미 유럽화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블랙이 아니잖아요. 북아프리카는. 나라만 북아프리카에 아프리카 대륙이었지 중동이죠. 사실 북아프리카 엄밀히 말하면 무슬림 공화국들이고 다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사실 인터넷 지원이 약간 약했다는 걸 알고 이번에 강사진들이 협의한 것은 파리에다가 인턴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실습장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이 숙박업이 되든 카페가 되든 음식점이 되든 파리에서 사업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인턴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아마 곧 될 것 같아요. 진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져서요. 이 주로 뱀어들이 강사진들이 협의했으면 이루어질 일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파리 뱀스쿨을 마치고 나서 팔로우하는 거 계속 이제 그들이 그 받은 비전을 계속 유지하고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 또 현장에 나가서 실습해 실제로 뱀어가 될 수 있는 실습해보는 거,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들을 비즈니스 정보들을 얻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선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게 계속해서 멘토링과 코칭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여튼 평가서를 받고 우리 강사진들이 거기서 좀 약간 어느 정도는 피드백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학생들이 은혜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강사님들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집중력 있게 강의 듣는 거 너무너무 이렇게 이 강사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 집회가면 요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기 청년들은 잘 듣나요? 요새 청년들이 집중해서 한 30분 설교 듣는 거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은. 요새 청년들 세대가 그래요. 30분을 집중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이 5박 6일 내내 그냥 이 빨아들이는 집중력으로 강의를 듣는 모습에 강사진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1회, 2회, 3회, 4회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이 5번 5회 때 이렇게 강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좀 일들이 막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 파리 펜스쿨 위에 팔로우하는 일이나 멘토링 하는 일을 적극 이제 헌신하기로 하셨고 이제 아까 이제 북아프리카에서만이 아니라 파리에서도 이 인턴 실습장을 만들자 하는 것도 결의한 것도 그 때문이고 더 나가서 이제 이번에 가장 큰 수확이라면 이제 이 창업 자금을 대주자. 창업 자금을 물론 무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그 창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창업 자금을 대주는 것이 그 아이템이 분명하고 또 이
창업하는 청년들이 그것이 확신이 있으면 창업 자금을 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거금을 개척해서 그것을 재단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파리 뱀스쿨 졸업생 중에 창업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 창업 자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번에 결의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모여 다시 한번 리더십 모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히 결정하고 나갈 텐데 이런 의미에서는 다음이 또 기대가 돼요. 이제 올해부터 뭐 이때까지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수료했거든요. 그 중에 선교사는 3유닛이 나왔고요. 우리 선교를 보면 3유닛이 지금 올해까지 유닛이 나왔고 창업을 한 사람들은 벌써 한 5, 6유닛이 창업을 했어요. 제가 개인이나 부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닛으로 표현하는데요. 창업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그러니까 벌써 파리 뱀스쿨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파리 뱀스쿨이 엄청 투자를 하긴 합니다. 이 파리 뱀스쿨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뭐 비행기값 가져오고 강사들도 다 비행기값 자비예요. 다 자비고 근데 요 행사 진행하는 것만 1인당 한 500유로가 들어요. 한 사람이. 우리가 회비 받기는 뭐 150유로 요 정도 받거든요. 150유로인데 들기는 500유로에서 600유로 정도, 많이든 700유로까지 돼요. 그러니까 40명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보통 3천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들이면서 하는 것이죠. 투자가 엄청 돼야 되는 거지. 뭐 들어오는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근데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낭비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들려오는 이제 후에 열매들을 보면 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강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 파리 그래서 북아프리카 주로 모로코에서 일단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면 인턴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이제 프랑스에서도 올해부터 진행하려고 그러고 서부 아프리카에서도 요청하고 있어요. 전통적 선교지는 서부 아프리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비전인데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는 이제 전도가 되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많은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백수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차드 은자매네 가면 도시에서 은자매네 대학생들이 수두룩해 그 교회 가보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생존이잖아요. 이 직장, 직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배머들, 이런 비전을 가진 배머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부 아프리카 젊은이들을 비즈니스로 어떤 직업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배머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전통적인 그 일을 할 수도 없거냐 또 그만한 역량도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가 그래서 전통적 선교사님들과 뱀 선교사님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인턴을 거치면 서부 아프리카에도 뱀어를 파송하는 그래서 전통적 선교사님들과 같이 연결고리를 가는 그 교회 개척하시고 복음 전도와 함께 실제 현실 6일 동안 삶에서 청년들을 신앙으로 복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후에 모든 비전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고인데요. 사실 오늘 뱀은 아직도 뭐 한 20분, 20명을 만나면 20명의 뱀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을 정의할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을 이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뱀 선교 그러면 로잔대가 9월에 송도에서 있죠, 그죠?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이 뱀 선교가 총체적 선교랑 아주 부합되는 지금 이제 선교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도 세계 선교 명령이 사실 시대마다 다양하게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2000년 내내 보면. 그러니까 사실 선교는 어떤 행함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선교는 하나님의 미시오데이라고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활동의 선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꼭 타문학관에 가서 전도하는 것만 자꾸 선교 이렇게 행함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사실 이제 로잔대가 지금 4차까지 하는데 계속 로잔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 총체적 선교에 그리고 이번에 주제가 총체적 선교고요. 이런 이제 복음의 통전성, 온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은 가지만 통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행위, 이게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선교지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면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 속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더 나가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영적인 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의 가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가장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선교를 지향한다면 한 영혼의 복음 전도도 물론 그 영혼이 부딪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이런 측면에서 그 복음이 다 복음이 돼야 되죠. 그냥 개인 영혼 구원에서만 복음이 복음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이 모든 인생의 답이다 그러면서 그저 한 영혼이 마음에서 영적 체험을 구원받았다는 끝날 수 없잖아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총체적 선교 보는데, 옛날 지리적 가치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죠? 어디 지리적 가치의 선교와 시대가 있었어요. 이어서 이제 미전도 종족 시대의 가치가 중요했어요, 그죠? 우리 지금까지 미전도 종족 중요한 선교야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죠.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은 총체적 선교로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총체적 선교 속에 오고 있는 중요한 선교 운동이 있다면 바로 비즈니스 선교, 뱀이죠.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비즈니스로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오늘의 우리 세상은 다 비즈니스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무슬림 나라도 역시 비즈니스는 있어야 되고, 오히려 비즈니스는 환영하고 있죠. 무슬림 나라들도.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 그러면 꼭 이렇게 사업하고 장사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비즈니스는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게 지금 모든 자본 또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걸 가지고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우리 특히 전통적 목사, 저 같은 목사들은 사실은 비즈니스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목사도 비즈니스예요, 그죠?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목양이 물론 뭐 사업장은 아니지만, 교회가 사업장은 아니지만 사실 성도들을 섬기고 사례비 받잖아요. 사실 그것도 여전히 따지고 본다면 서비스에 대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것이죠. 뭐냐 하면 세상은 다 통하고, 그 비즈니스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업주부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전업주부들이 요새 평가받고 있죠, 그죠? 세계 재판이라고 뭐 결혼 이혼 재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반을 거의 가져가요, 아내가, 그죠? 아내도 그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가치를 남편이가 이혼할 때 보면 반을 주더라고요. 그 아내들의 집안에서 하는 일도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그게 공짜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제 말은 오늘 우리의 세상이 결국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모든 영역에 우리가 결국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 선교인데, 그것이 오늘 선교 무브먼트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때까지는 뱀은 비즈니스 포미션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선교하는 걸 비즈니스 포미션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비즈니스 앤드 미션, 뭐 비즈니스 앤드를,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이 선교를 같이 뭐 실업인 선교에, 우리 옛날에 실업인 선교,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이 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선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개념. 이제 거기에는 사실 형태는 비즈니스와 선교 같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복음이 과연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기독교 회사들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소들만 가져다 주는 일들이 많았다고요. 오히려 시간 뺏어서 예배 드리게 하고 막. 그러잖아. 그건 또 임금으로 주지도 않으면서 저녁에 끝나면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래야 돼.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와 선교의 개념이 그런 대립관계로 보는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때까지 비즈니스 인미션은 많이 했어요. 뭐 그래서 NGO,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병원이나 공공영에 속한 이런 것들은 NGO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인미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사실 좀 다른 부분이죠. 에즈라는 건 결국 비즈니스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매튜 튜넥이라는 사람이 마추 튜넥이라는 사람이 이 뱀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저는 이 정의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뱀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실제 비즈니스인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점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과 공동체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비즈니스다. 어린 두 가지 개념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익을 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킹덤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가 as 미션이 되는 건 비즈니스 전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그 선한 영향력이 바로 미션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비즈니스와 이 미션이 나눠져 있는데 그 비즈니스의 과정을 통해서 즉 비즈니스는 한순간이라 계속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과정에 영향력이 나타나죠. 그럴 때 그것이 미션이 되는 그런 개념이 오늘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만 들고 제가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요르단의 그 안요셉 선교사님이라고 2009년도 요르단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슬림 나라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음악 학원을 만들었어요. 문화예술 교육 사역을 영리로 학원이니까 이제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반 돈을 많이 벌게 한 비즈니스 방법이 아니라 참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이 교육하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공의로운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담고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왕족들, 귀족들, 엘리트들 자녀들이 와서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물론 돈을 내고 공부하지. 그러나 다른 학원에 비하면 좀 싸게 하면서도 최고의 그 전문성으로. 그게 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이런 그 분명히 밖에서 보면 비즈니스인데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역사들이 그 배우는 학생들에게 다 나타나고 그게 음악을 가르치면 전부 찬송가예요. 무슬림들인데 그 좋은 음악에 다 찬송가를 배우고 기독교 음악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제일 약한 게 그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아이들이 신겨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비즈니스인데 나타나는 선교지. 예를 들면 이런 사역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그리고 직원들을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세울 때 그 방법이 그러니까 세무나 노무나 또 이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걸 보면서 현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이렇게 사업장에 다른 자기 나라 사업하는 분들과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이 사업주, 즉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는 선교사에게 주목하게 되고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르게 할까 사업을. 그들의 주목,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복음을 물어봅니다. 다 무슬림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느냐 물어보게 되고 그 문제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그 못 사는 동네 가면 많은 여자들이 몸을 팔아서 삶을 사는데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그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지속적으로 생리대 파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들을 계속 끌어올 때 결국 그들이 다 미션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훨씬 더 사업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방법론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무궁무진한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제일 중요한 그거죠. 저는 그러면서 요즘 IBA 활동을 하는 IBA 총사무총장 이다니엘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목사 신분을 숨기고 7년 동안 회사를 다녔다 그래요. 처음에 이제 밑바닥에 들어가서 점점 직급이 올라서 나중에 대표까지 했는데 처음에 목사도 알리지 않고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알리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목사로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회사를 섬겼다는 직원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3년 되니까 누가 안 믿는 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알아보니까 당신 목사더라. 당신이 교회에 예수 믿는 그들뿐만 아니라 목사더라. 이때까지 내가 목사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사실은 당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들은 다 나쁜 놈들은 아니었구나 내가 알게 되었다. 안 믿는 이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예를 그 회사를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또 재정을 운영할 때나 이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을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기준으로 성경적 방법을 했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직원들이 그것을 주목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기독교라고 이름 회사 붙이지 않아도 그 회사 운영하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운영할 때 그들에게 결국 나타난 것은 돈이 아니고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이미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즉 어느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상을 살아낼 때 다 미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게 되고 삶으로 전해진 복음은 가장 확실하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IBA 운동은 타문화권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선교사들 개념이 있고요. 한국의 일터 개념에 비즈니스를 하지만 일터 개념의 좀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킹덤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파리 뱀스쿨이 이런 지금 21세기의 총체적 선교 한 무브먼트로 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더 이상 정통적인 선교 동원으로 선교 동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는 대생 21세기 대생 같은 게 예전에는 뭐 선교 집회만 열면 마지막 날에 손을 들고 헌신을 하면 막 3분의 1이 손 들고 나와 선교사 그러죠. 여기 그런 분들 좀 계시죠? 그러다가 후회하시고 난 못 나가고 있는데 평생 동안 죄책감 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손 들을 때 손 드는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선교사의 리크루트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교 하나님이 이 시대는 지금 일하지 않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방법을 바꾼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선교학자들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들 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 비즈니스 결국 세계가 전부 비즈니스로 통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파리 뱀스 그러는 젊은이들 동원 운동으로서 하는 부분이 두 번째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불어권에 정말 비즈니스 선교사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는 아직도 못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만 지금 개발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모든 대륙은 다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직도 미개발이에요.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아프리카는 종족에서 나라가 되는 개념이 중간이 없습니다. 서구가 다 이 식민 지배를 삼으면서 종족에서 나라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면 아프리카 이렇게 못 살지 않았을 거예요. 종족 단위에서 나라로 갈 때 그들이 선을 긋고 그냥 자기들 수탈하게 편하게 해서 식민지 삼아서 그때 젊은이들 2천만 명을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로 빼갖고 사실 서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왜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은 못 살고 무지하고 어둠의 대륙이라고 이러느냐 한데 사실은 서구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유일한 개발 지역이 아프리카인데 여기에는 정말 이 베머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역 개발이나 이 직업을 창출하는 이런데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일하는 베머들이 갔을 때 그 삶의 영향력은 놀라운 효과로 드러나거든요. 사실 아프리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도 총 한 50% 정도가 복음이 전해졌다고 봐요.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은 사실은 무슬림이 지나가면 무슬림이 되고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돼. 여전히 그들은 정령 숭배자들이 아프리카 대륙. 여전히 정령 숭배. 신학 총장 집에 갔는데 줄줄이 부적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에 정말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데 오늘 이 뱀 운동이 결국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뱀으로 헌신했을 때 그런 지역적인 사회에 가서 복음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또 전통의 선교사들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가 효과적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리 뱀스쿨을 여러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선교에 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